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봄처럼 보기 힘든 미묘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고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른바 야권 잠룡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제 추도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환담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 또 현 시국의 어려움,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함께 했다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약속과 활동들, 그 정신을 이어서 두 정당이 공통의 공약이 많으니까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드리고 손님 맞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들 묻고 서로 좋은 덕담들 나누고. 네,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조국 전 대표가 아니라 조국 대표,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재에서 네 사람이 만난 지금 저 사진입니다. 가운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액자 속에 걸려 있고, 이제 이 사진은 그 뒤에 또는 전후로 찍은 이제 여러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테이블에 지금 이제 모여 앉은 사진인데요. 테이블에 이제 한쪽에 이재명, 조국 두 사람 모습이 보이고, 또 맞은편에 이제 문재인, 김경수 두 사람 모습이 보이고, 굳이 뭐 의전을 본다면은 이제 테이블에 좀 앞쪽에 있는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 문재인, 이재명, 이제 이 두 분이 앞쪽에 있고, 나머지 조국, 김경수는 뒤쪽에 있고. 근데 일단 사진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진 좀 바꾸지 말고 네 사람 나란히 서 있는 장면으로 고정해 주십시오.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요 전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명이 나란히 횡으로 서 있는 사진. 네, 이 사진 멈춰 주십시오. 네, 이 사진 보면 말이죠. 이제 가운데가 의전상 더 대접받는 자리인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이재명 이제 두 분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양쪽 끝에 조국, 김경수, 이래야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설주환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나름의 여지가 충분한 사진이라고 봅니다만, 네. 친서 관계를 이 사진만으로 나눠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냥 사진을 이 사람들이 이 정치인이라는 걸 배제하고, 네. 그냥 이렇게 사진 구도만을 봤을 때는 뭔가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왼쪽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양옆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는 좀 그런 거리, 심리적 거리가 저렇게 구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구도상으로 보면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교 무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정치인들은 의전 그리고 서열, 특히 사진 찍을 때 너무나 중요시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런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찍힌 건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가, 이제 그래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는데요. 호준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네. 무슨 얘기를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줬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사진 보면서 이제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약간 겉돈다.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예, 나머지 세 명은 뭔가 이제 우리 식구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약간 손님 같은, 하. 약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저쪽은 오른쪽에 거리도. 네. 지금 그 김경수, 조국 이분들은 우리 식구다. 네. 두 사람은 또 같은 편이다. 이게 확고하게. 저 사진, 지금 사진 잠깐만 정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써진 느낌도 지금 저 사진 느낌도 사실 비슷합니다. 네. 왼쪽 세 분은
우리 식구 우리 편 이런 느낌이 이제 확고한데 네. 오른쪽에 이제 약간 떨어져 있고 표정이나 이런 것도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어제 저 자리가 그다지 이제 그 편안치 않았을 뿐더러 기분이 좀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확고한 원탑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 그렇게 생각할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250만 명 당원 중에서 150만 명 이상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확고하게 잠깐만요. 말씀 중에 제 사진이 또 바뀔까 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아랫부분이 자막으로 살짝 가려져 저거 이제 드러나는데 의자가 가린 부분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다 손을 이렇게 잇따라 잡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사진 찍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전날 만남의 공식적인 사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네. 이제 그래서 아까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그 포샷을 예.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냥 투샷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동료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김경수 다 불러서 동급이다 이제. 그러니까 연대에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난 총선 때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PK 지역에 다니면서 의석이 많이 떨어졌다 거기서 민주당 의석이 네. 잘하면 어쩌면 개헌선을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친명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네. 게다가 또 이번에 회고록 나왔습니다. 회고록 나오면서 김정숙 여사건으로 뭐 물타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그 4명을 동렬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또 친명계 입장에서는 유쾌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 자리는 저 뒤편에 배석자들도 있고 또 주변에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주말 거쳐가면서 저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속보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권윤석 대변인께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조금은 겉도는 느낌, 약간은 불편한 느낌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분석을 해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분석거리가 있습니다. 저 중에 세 사람, 그 세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과거형이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는 게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차기 대선은 잠깐만요. 말씀 중에요. 지금 이제 2027년이 아니고 2028년이라는 그런 다른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이듬해 이제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까지도 출마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분석이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와 있어서 말씀 이어주십시오. 네. 네, 근데 이 차기 대선이 아시다시피 2027년 3월이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피선거권 회복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그 부분이 지금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럼에도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직접적인 야권의 적자, 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로 김 전 지사가 현재로서는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인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살펴보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시작돼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또 청와대 감찰 문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만 이제 법정 구속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심 재판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대장동, 쌍방울, 성남FC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재판 중이라서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사진 모습 오늘 아침에 이제 일제히 전부 공개가 됐는데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소속 이제 의원들, 봉화마을을 찾았던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먼저 SNS에 올리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아까 뭐 구도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저 자리에 같이 참여시켰다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좀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대신하는 역할로 참여를 했다고 해요.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까? 김경수 전 뭐 지사에? 자체적으로 지금 와주신 분들을 응대하는 차원에서 가족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족의 롤로 참석을 했다라는 게 지금 저기 참석자들의 공통된 하긴 설명이에요. 봉화마을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네, 여기서 다만 한 가지 말씀 문 전 이어주시죠.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 이제 김 전 지사를 같이 초청해서 저 자리 자체도 문 전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깜짝 이뤄진 성사된 자리였거든요. 네. 그 자리에 김 전 지사까지 함께 참여를 시킴으로써 어쨌든 좀 야권의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낳는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을 좀 더 띄워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런 사진들, 그다음 만남 이것을 오늘 아침에 불이 나게 이렇게 홍보하고 기자들한테 다 보내고 한쪽이 저 자리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조국 대표. 자꾸 전자를 붙이는 게 습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러니까 저 자리에 있었던 4사람 중에 저 자리를 오늘 기자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 사람이 조국 대표였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재명이나 김경수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교해 볼 때 이제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아무튼 향후 대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될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 3사람의 명줄을 준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그렇고요. 네.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하고 예. 묶여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예. 이제 1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잘 극복을 했다 그러면은 조국 김경수도 사면 복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재명 대표의 명운과 예. 묶여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조국, 김경수 이분들에 대한 복권도 없을 것이다. 사면 복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상당히 미묘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풀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소장님. 네. 자, 저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금 이야기하신 취지만 보면은 네. 결국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대통령의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은 조국 대표가 무죄가 나올 경우 이제 약간 뭐랄까 이 견제 차원이라 그럴까요? 또는 아니면 약간 이 야당의 후보를 좀 다분화시킨다 그럴까요? 다원화시킨다 그럴까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되면 나머지 2명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해석을 하신 거고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안 될 경우는 같이 안 되지 않겠냐 했는데 실은 굳이 이제 저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각각의 좀 별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또 아직 1심도 안 나왔거든요. 조국 대표는 지금 2심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되든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재성 전무수석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엮여서 되면 같이 되고 안 되면 같이 안 된다. 딱 요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볼 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두고 봐야 된다. 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권의 대권 잠룡들의 힘을 분산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아마 이런 이제 정치적 지략을 아마 짜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이재명이 금년 이내에 1심에서 뭐 유죄 판결이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에 연동해서 이제 김경수 복권 여부도 결정짓고 또 거기에는 이제 조국 대표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점까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복잡한 방정식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그닥 뭐 복잡해 보일 것도 없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얽혀 있는 운명 같은데 조만간 어떤 사법 리스크의 결말이 줄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